안녕하세요. 별자리 운세를 써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입고 있는 이 의상은 좀 오늘 까고 나왔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대국민적인 청원이 있어서 사람들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선생님의 미모를 옷으로 가리는 것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인적 미모 자원의 낭비다. 선생님의 미모를 가리지 말라. 벗고 나와달라, 까고 나와달라 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계정이 잘릴 수는 없으므로 최대한 깔 수 있을 만큼 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름에 응답해서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께서 벗고 나오지 않으시면은 이제 우리가 청와대에다가 게시판에 탄원서를 올리겠다. 우리 종주 선생님을 좀 벗고 나오게 해달라. 종주 선생님의 미모를 보고 싶다라고 하여서 그래서 대국민적인 그 부름에 응답하고자 오늘 살짝 제가 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자, 어쨌든 미친 개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이 운명이라고 한다는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집안에서 자라기도 하였고 나의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뭐 폭력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죠?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도 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비관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마음속의 문제점들은 여러분들의 잘못은 솔직히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타고난 것을 어찌하겠어요. 운명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뭐 공포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환경에 처해져서 내가 느끼는 열등감, 자격지심 뭐 기타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있죠. 뭐 그게 우울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원래 힘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삶이라고 한다는 감옥에 갇혀서 운명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태어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뭐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자격지심이 들거나 열등감이 들거나 게을러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그럽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것이 비록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운명의 잘못이고 이렇게 태어난 것이 잘못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나의 잘못은 아니나 이것은 나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한다는 이 파도 가운데 있지만 이 파도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파도는 그저 흐름에 따라서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류와 기류에 따라서 몰아치고 불어칠 뿐입니다. 이 차오르는 이 운명의 바다에서 그러나 내가 내 배의 주인이 되고 내 운명의 선장이 되어서 몰고 가야 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운명의 주인이 되어서 몰고 가기 위해서는 나는 왜 이런 운명을 태어나왔는고 이런 상황에 내가 어째서 처해졌는고 그래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고 그것을 우리는 비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비관을 가고 원망을 가고 자포자기를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할 수 있겠지만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책임은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나의 운명이고 내 삶이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밭에서 여유로운 땅에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황무지 같은 돌밭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것이 이미 이러한데 어찌할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난 돌밭을 원망을 하고 좋고 넓은 밭을 타고난 사람을 부러워하며 호미질을 멈추시겠습니까? 쟁기질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밭이 작고 황무지라 하여도 내가 이거를 곡괭이질을 하다가 곡괭이 빛이 자루가 나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끊임없이 이것을 내가 가꾸고 다듬고 하다 보면은 그 밭에서는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을 하고
그 자란 것을 수확물을 팔아서 내가 조금 더 넓은 땅을 살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내 운명을 바꾸고 내 현실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밭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일구지 않고 갈지 않고 나는 좋은 밭을 타고났으니 저기에다가 언제든지 씨만 뿌리면 자라는 것을 이라고 해서 그거를 방치하는 사람은 그럼 거기에는 잡초만이 무성할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밭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울지라도 그것은 나의 운명입니다. 타고난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함이라는 게 사람을 죽입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되지 않았어. 3년을, 4년을, 5년을, 10년을 노력하는데도 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라고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옵니다. 봄,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요. 가을에 피는 목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나이가 들어가서는 병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모든 일이 망해서 젊을 때 그 영광을 평생을 원망하고 그 젊은 날에 그 영광만을 세면서 그렇게 죽음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고요. 젊었을 때는 모진 온갖 고생을 다 했다가 늦은 만큼 나이에 가서 크게 성공하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새옹지만 차고 기울어지는 건 누구나 자신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급하게 마음을 먹어서 지금 당장 이만큼 노력했는데 얻지 못하였다. 이만큼 내가 간절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2번, 3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을 찾지만 계속해서 가슴이 찢겨지고 아파지고 이루지 못했지만은 뒤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거나 뒤늦은 나이에 정말 사랑을 찾아서 정말 내가 나이 들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함께하는 진정한 사랑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면 10년이 지나면 옥순물을 뚫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급하게 당장에 노력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원망을 하고 이 밭을 갈기를 내가 멈춘다고 한다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믿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나는 이만큼 노력하는데 되지 않았어? 그래서 운명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태어난 이상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내가 원했던 그 운명을 내가 타고나지는 않았다 하여도 나는 부단히 읽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끝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침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고요. 이루어질 거야. 나는 될 거야. 할 수 있어. 실패라고 한다는 것은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일 뿐이야 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옥으로 가는 길은 비단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쉬운 인생이세요? 편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이세요? 쉬운 것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성공, 빠른 성공, 쉽게 가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 요술방망이처럼 뚝딱하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신기루 같이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든 성공이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갈 수 있는 것, 진정한 것, 튼튼한 것, 영원한 것, 무쇠와 같은 철벽과 같은 철옹성과 같은 것,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노력해갖고 얻을 수 있는 성공을 원하십니까? 1년, 2년, 3년 조금 노력해갖고 얻을 수 있는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러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발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제자리 걸음 같지만 하는 그 노력들은 반드시 쌓이고 쌓여 보상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시고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 1000번이 모이면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작심삼일이 1000번이 모이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작심삼일을 내가 했다고 해서 나는 나약한가 봐, 될 놈이 아닌가 봐, 나는 될 년이 아닌가 봐, 이것 봐, 역시 나는 나를 이겨낼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맙시다.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양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자리.
양자리는 지금 화성 같은 경우가 다음 보름까지는 여전히 양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 지난번 전기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양자리라고 한다는 것은 봄의 기운으로 굉장히 불과 같은 기운이고 화성이 여기에 있게 되면 사람들은 모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양자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역마가 되게 돼요. 돌아다니고 이동하게 되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또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생깁니까? 이거는 또 이제 운명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타고난 운명에서 여행운이 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역마가 들어서 내가 돌아다닐 일이 많습니다. 원래 직업에서 성공이나 출세운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내가 원래 사람들과 좀 다투거나 싸우는 경우에 있다. 그런 운명이 있다. 그러면 나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게 되어서 마음은 불편할 수 있지만은 내가 결국에는 그 적들을 물리치게 된다는 점괘입니다. 칼을 들고 적장에 나가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다는 점괘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마음의 평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화성이. 왜 그러냐면은 위기를 줍니다. 왜냐면은 군신께서 양자리 같은 불의 별자리 있을 때는 전쟁에 나가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의 평화나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편안하게 쉬거나 놀거나 이러긴 힘들고 화성이 강하면은 정령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차트에서 금성이 강하거나 연애나 결혼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하고 다닐 일들이 많아집니다. 죄송합니다. 더러운 손짓. 천박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성은 어쨌든 사람의 운명의 그 방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양자리 화성이 어떤 기운을 가져가는지 알겠죠. 사람이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뜻이 생겨서 내가 밖으로 나아가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은 그래도 군신이기 때문에 다투는 일, 위급한 상황이 터지는 일,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기는 일, 내가 어디를 다치는 일 이런 거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화성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장군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응? 내가 편안하게 논밭을 갈구어서 그냥 내가 그 입구는 그럼 안정적인 황소자리 같은 그런 기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은 장군이 돼서 승전보를 울리기는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니 어때요? 싸워야 되겠죠. 투쟁해야 되겠죠. 다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좋으니 양자리 화성 사람들은 어떠한 투쟁이 있다도 포기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이때는 차오른 달이 양자리에 입궁을 하면서 화성의 기운과 함께합니다. 달이 차오를 때는 또 뜨겁고 화성이 조금 더 뜨겁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8월 9일 10일 날에는 다치는 일, 큰 돈을 쓰게 되는 일, 뭐 사람들과 다투는 일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일 부분에는 특히나 내가 감정이 막 되게 욱하고 막 화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왜 욱해지겠어요? 누가 딴지를 걸어서 싸울 일이 생겨서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급해서 돌아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 이 3일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시고 양자리에 화성이 머무르는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으면 승전보를 올릴 수가 있으니 힘들다 하더라도 그 투쟁을 피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이제 행운을 볼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화성의 기운을 조금은 낮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면은 양자리 화성이 좋기는 하나 좀 너무 뜨거워서 말했듯이 뭐 다툼이나 싸움이나 뭐 이런 좀 부작용이 있거든요. 마음이 급해서 돌아다니다가 물건이 깨지거나 돈이 나가거나 하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성 기운을 잘 쓰려면 사람이 침착해야 합니다. 침착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침착함을 얻는 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착함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일단은 내가 명상을 하는 거, 잠을 푹 자는 거, 내가 매운 음식 같은 거 먹는 거는 피하는 거,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거. 주술적인 의미에서는 사파이어라든가 진주라든가 이렇게 약간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축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파랑색이나 흰색이나 아니면 산호라든가 바다나 강가에서 나오는 그러한 보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용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시원하고 안정적이고 뭐 오팔 같은 것도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양자리의 기운을 조금은 내가 좀 가라앉혀서 좀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들 있을 테니 힘내시고요. 그 다음 황소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소 자리 같은 경우를 다스리는 별이 금성인데 금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좋아요. 왜 그러면은 황소 자리에 금성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구조거든요. 이거는 황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소 자리를 다스리는 금성 같은 경우가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금성이 흑의 별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주로 돈에서의 행운, 돈에서의 재물의 이득을 얘기를 해요. 염소 자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돌산을 올라가는 염소라 별자리로부터는 직업에 해당하는 10번째 집이라 염소 자리가 대표적인 노동의 집, 일을 하는 곳, 내가 육신에 힘이 드는 곳. 그러니까 황소 자리를 다스리는 주인인 금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 노동에서 행운이 오게 된다는 것. 보너스를 받게 된다든지 일이 생기게 된다든지 정말 내가 좋은 계기로 인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뭐 보너스나 일이나 뭐 주 부수입이 들어올 만한 그런 계기가 있다든지 재물적인 이득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하고 있는 노동이나 일에서 행운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뭐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는데 그 일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노동, 일, 돈, 금전, 내 삶의 현실 이런 그 흑이잖아요. 흑이라는 것이 우리의 뭐 노동, 일, 현실, 재물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주로 다스리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행운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금성이 또한 그러나 염소 자리에 있을 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염소라고 한다는 게 토성이 다스리는 곳이라 사랑과 애정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상처가 올 수는 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거나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약간 사람들의 시기, 질투, 중상모략, 사람들이 사실은 겉으로는 나에게 친절하고 착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타인의 그 어떤 친절이나 타인의 어떤 이성의 접근이나 이런 것에 따른 흑심을 품고 나를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약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다가오게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소 자리는 전반적으로 금성이 도와주어서 물질, 금전, 직업, 노동에서 내가 예기치 않았던 행운들, 내가 하는 일이나 노동이 내가 맡은 프로젝트나 업무나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나 이런 것을 내가 잘 성실하게 수행하여서 어떤 행운이 나와 함께 된다. 주로 뭐 금전적인 행운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황소 자리의 운세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여 직업이나 일이나 재물에 대해서 예기치 않았던 작은 행운들이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다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나를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흑심을 품는 사람들, 좀 나에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금 조심을 하라라는 것이 점괘입니다. 약간 좀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딴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나를 좀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소주가 아니에요. 탄산수입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성 같은 경우가 이제 2월 10일경으로 해가지고 물고기 자리에 입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쌍둥이 자리를 지배하는 것이 수성인데 물고기 자리가 여기가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들어가면 옛날부터 뭐라 그랬냐면 아둔하다 그랬어. 나의 뇌나 생각이나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그랬어.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감정적인 왜 그러냐면은 수성이라는 게 우리의 논리, 이성, 두뇌, 머리 이런 거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쌍둥이 자리들이 그래서 수성 영향을 많이 받거든.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머리를 쓰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하고 이것이 쌍둥이 자리의 큰 특징이라 수성의 지배를 많이 받는 별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수성이라고 한다는 게 물고기 자리에 있으면은 나의 논리,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감성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실수를 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믿으면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봐도 너는 이 사람하고 지내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전과범이다. 못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나 혼자 감상에 젖어서 아니야,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야, 지금은 개각천선을 하셨어, 이분은 좋은 분이야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누가 봐도 그거는 절대 사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해서는 안 되는 투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이분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치실 리가 없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라고 하면서 내 감정에 이끌려 옳지 않은 판단을 내리게 되어서 금전의 손실이나 아니면 인연에 대한 손실이 일어난다가 점괘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바보같이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 내가 믿어버리거나 돈을 주어버리게 되거나, 그래서 내가 물건을 잘못된 거를 구입하고 사버리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골라 사게 된다는 거고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탄산수를 와인잔에다가 마시고 있어. 왜? 그러면은 뭔가 샴페인 마시는 기분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된다 이거지, 호구 잡힌다 이거지, 약속이 어겨진다는 거야. 응? 내가 이 사람은 약속을 이행할 거야,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맺은 약속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감성적으로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물건을 보내주려 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물건을 보낸다든가, 물건을 늦게 보낸다든가 하면 재수없는 경우에는 아예 사기를 맞는다든가, 고장난 물건을 판다든가, 누가 나를 이렇게 장사거래해서 속인다든가,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나한테 했던 약속, 거래 계약을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말했던 그런 약속들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감상적으로 사람을 쉽게 믿지 말고 감상에 따라서 감정에 젖어서 약속을 맺거나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있으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목성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혜가 생겨요,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영성을 갈고 닦거나 심리학이나 철학과 같은 내면에 대한 성찰이나 종교에 대한 공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사람을 영적으로 좀 발전시켜 줄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물고기 자리의 수성이기도 하기는 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가 만약에 쌍둥이 자리가 행운을 이렇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있는 그 습함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가 이 수성이 오히려 냉철한 판단력, 감상에 젖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좀 이때 시기에 물고기 수성의 흉사를 막는 것, 물고기 수성에 이거를 예방을 하는 법, 이런 것들이 있지. 물고기 자리가 상징적으로는 발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성에 속하는 대표적인 향신료 중에 하나가 사프란 같은 거예요. 라벤더도 들어가 있고, 목성에 라벤더 같은 경우는 좀 흔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수성 같은 경우가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상태가 나약해서 제가 말한 점괘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상징적으로는 이 수성에 목성의 기운 같은 거를 불어넣어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 수성에 제가 말한 약점들이 보완된단 말이야. 사프란이라든가 라벤더 같은 향을 사는 거, 이센셜 오일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물고기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 신체에서는 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출할 일이 있을 때 발바닥에다가 사프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라벤더라든가 이 이센셜 오일 같은 거를 여기다가 발에다가 바르고 나가는 거예요. 발등에다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바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옛날 서양 그 위카들이 자주 사용했던 주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쌍둥이 자리가 운세가 이렇습니다. 개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자리의 반대편에 있는 염소 자리 같은 경우에 금성이 입궁을 해 있어요. 금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염소 자리가 개자리에게 입장에서 있어서는 대인관계,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금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도 여자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나 남자분들에게는 어떤 인연, 연인, 썸을 타게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여자분들에 해당되지만 남자분들에게 조금 더 강력한 운이에요.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 놀게 되는 것, 뭔가 관심이 가는 사람 혹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의 등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상대방이 아주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금성은 약간 자신을 숨긴다든가 무언가 어떤 감추는 것이 있게 돼. 약간의 꽃뱀의 느낌, 약간의 뭔가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히지 않고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의 등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아주 뭐 사기꾼이나 못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말하자면은 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썸남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나 이렇게 어떤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관심 있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나 그 사람이 좀 숨기는 바가 있으므로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아보고 만나다가 계자리의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금성이 염소 자리에 있게 된다면 또한 사람들과 전반적으로 뭐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 어떤 친구 나중에는 이게 우정이나 사랑으로 발전이 가능한 어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조우 이런 것들을 금성 염소자였을 때 계자리들에게 많이 가져다 주게 되는 운입니다. 이 계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또한 수성 같은 경우가 물고기 자리 입궁을 하면서 계자리를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자리와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사람, 스승, 배움, 학문, 책 이런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계자리의 금성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될 때에 조금은 어떤 관심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운이라 그랬죠. 썸남이라든가 어떤 나중에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혹시 유부남은 아닌가, 애인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혹은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황이 연애를 하기에는 좀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든가 뭔가 좀 숨기는 것이 있으니 사람을 잘 알아보고 만나야 되는 것이 이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자리가 이 운에서 어떤 행운이라든가 좋은 일이 또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달 같은 경우가 지금은 또 차오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계자리들에게는 어떤 열정, 의지, 내가 또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달도 저물고 있는 기간에다가 태양까지 물병 자리가 있어서 사자자리나 계자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운이 많이 떨어지고 힘이 많이 떨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는 이제 달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만물도 그렇지만 계자리 같은 경우도 조금은 내가 다시 의지나 기력이나 열정을 찾아볼 수 있는 기간에 들어왔으니 내 몸에 불이나 열정을 집어넣는 것이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홍차라든가 또한 뭐 생강차라든가 계피라든가 내 몸에 좀 열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들, 운동을 하거나 돌아다니거나 여행을 하거나 하면서 내 자신에게 다시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행위들이 계자리들에게는 행운을 가져옵니다. 사자자리와 같은 경우는요, 사자자리에서는 지금 좀 그렇죠. 왜 그러면은 사자를 다스리는 태양이 아직까지도 물병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전반적인 대자연의 기운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물병 자리에 태양이 들어올 때는 1년 중에서 가장 추울 때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길을 때고 모든 만물이 죽어 없어지게 된다는 거래요. 서리가 내리고 차가워서 아무것도 자라지를 못하여 땅은 건조해지고 굳고 얼어서서 홈이나 쟁기도 들어가지가 않는 때고 모든 만물은 그 삶이 죽어버리고 아주 깊숙이 딱딱한 뭐 씨앗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명이 안으로 들어가지 밖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탄산수예요. 술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인생 막장 아닙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기운이 떨어지게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물론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분이 막 우울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귀찮고 게으르고 이런 기분에 내가 젖어들고, 또한 내가 몸의 기운이라고 떨어지게 되니 몸의 질병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르죠. 왜냐면 각자 이제 태어난 데가 취약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피부 문제가 취약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궁 문제가, 어떤 사람은 소화기관이.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가 취약한 신체 부위들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병이 발병하는 거, 병이 생기게 되는 거, 몸이 아프게 되는 거, 감기에 걸리는 거, 여러 가지로. 또한 내가 일이나 직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의지나 열정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나의 생산성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게 되겠죠. 말하자면 전반적인 삶의 기운에 떨어짐이 있게 된다. 근데 이거를 들어보면 나쁜 정기죠. 사실 뭐 좋은 정기는 아닙니다. 생명이 뭐 살아나고 뭐 이러는 기운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금전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내 사회 활동 정도나 이런 것이 축소가 되는 기간이 하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꼴이 이제 또 물고기자로 들어가고 양자로 입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 별자리 운세가 얼마나 대가리가 빠개지는지. 진짜 이거 할 때마다요, 제가 별자리는 어째서 12개여야 하는가 왜 별자리가 12개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사자자리 했다, 이제 앞으로 7개 남았구나 씨발 진짜 이러면서 별자리 운세를 씁니다. 네,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제가 별자리 운을 볼 거라고 생각했죠. 네, 족가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거 진짜 먹기 살고 위한 이 발버둥 이 몸부림 여러분, 어쨌든 진지하게 말할게요. 이 사자자리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대자연의 섭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름만 있고 봄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병자리들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물병자리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 특징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전반적으로 물병자리 사람들이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게 된다든가 기운이 약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대신에 사람들이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고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지금은 내가 밖에 나가서 좀 이제 사자자리에게 있어서 어떤 행운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일을 도모하거나 나아간다든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내가 반추해 보는 거죠. 조금 게을러져도 괜찮다 이거예요. 조금 나태해져도 괜찮다 이거죠. 좀 내가 하는 일을 미뤄도 조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1년을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고 나의 인생의 좀 문제점은 무엇이고 나를 돌아보라는 계기죠. 잠깐 인생의 쉼표를 찍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잠깐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철학을 하라, 생각을 해라, 반추를 해라, 너의 잘못이나 문제점들을 한번 되새겨봐라. 그러니 지금은 약간 동굴에서 수행을 하는 도사님과 같이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 그러니까 또 이 사자자리들에게서는 좀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 누구에게 질타를 받는다든가 누가 나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된다든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내가 이런 점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말하자면 내 문제, 내 단점들이 적나라하게 내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실 건 없고 반성을 하라는 뜻이구나, 되돌아보라는 뜻이구나, 이런 의미로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조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자자리가 기운이 부족한 건 불빛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초, 그런 다음에 뭐 불로서 구이하는 고기 음식,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가능한 주변에 향초라든가 아니면은 아름다운 조명이라든가 빛을 좀 가까이 두고 빛을 늘 옆에 두게 된다고 한다면 이 차가운 물병자리 기운을 어느 정도 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처녀자리로 넘어가게 된다면,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이 페인 옷을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어깨를 좀 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주여, 7개 남았다. 할 수 있다!
자, 처녀자리 같은 경우에는 처녀자리를 다스리는 별이 수성인데 이것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라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일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속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대인관계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내 해주는 거를 약속을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은 이행을 해주지 않는 거, 거래 계약을 하기로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인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 내가 이 금전거래 계약에서 원했던 만큼 이윤이 돌아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자라든가 이런 데서 뭐 좋지가 않다는 뜻이죠. 내가 감정적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나는 저 사람을 믿어 라고 하면은 이게 우정이거든 대인관계든 아니면은 비즈니스적인 어떤 관계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오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약속이 깨짐, 특히나 금전 거래 계약 문제에서는 이것이 어긋나게 된다는 뜻이니 호구 잡히지 말라는 거고 계약서를 2번, 3번 확인하라는 것이고 사람과 약속을 쉽게 함부로 맺지 말라는 거고 나에게 반드시 내가 해주겠다라고 누가 나에게 호언장담하는 거를 또한 쉽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약속, 뭐 누군가와 또 약속을 맺거나 어떤 뭐 만나기로 하거나 이런 사소한 약속들 같은 경우도 좀 깨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건 거래를 하면은 산 물건이 금방 고장 나거나 환불을 취해야 되는데 환불도 되지를 않거나 내가 뭐 알고 사고 봤더니 원했던 물건이 필요한 물건이 아니거나 물건이 좀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거래 계약에서도 사실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물고기 자리는 스승의 별이고 깨달음의 별이고 정신과 이상의 별이라 수성이 여기에 들어가게 해서 이거는 종교, 철학, 깨달음, 뭐 설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설교를 듣거나 강연을 듣게 되거나 어떤 책을 얻게 되거나 심리 상담을 받게 되거나 어떤 내가 가까운 지혜로운 어떤 뭐 선배나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정말 훌륭한 조언을 받아서 내가 뭐 깨달음을 얻게 되고 문제 해결의 방편을 찾게 되거나 말하자면 어떤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영적 스승, 길을 밝혀주는 사람, 선생 이런 게 뭐 책, 문서, 누군가의 말과 조언 이런 식으로 나한테 나타난다는 것이니 비록 여기 약속이나 금전거래나 계약이나 거래나 이런 쪽에선 단점이어도 내가 어떤 지혜, 지식, 영적인 조언 이런 것을 얻는 데에서는 유리한 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 도 닦으라는 뜻입니다.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수성이 그래도 여기서 이 처녀 자리에게 조금 더 이득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수성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나약해지게 된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수성이 나약해진 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편 같은 것이 이제 있습니다. 수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을 말을 해요. 우리의 기관지, 성대, 말하는 것, 혹은 우리의 손 같은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어노인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크게. 일반적으로 뭐 로즈마리 오일 같은 것도 많이 어노인팅 오일 같은 걸로 사용하고 뭐 베티버 같은 것도 좋고 내가 그냥 좋아하는 향을 사서 나의 손바닥 그 중간이라든가 목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많이 바르거나 이러지 마시고 한두 방울 좀 붙이고 한 방울 정도 바르고 이 수성이 다스리는 신체 부위에 그러면 내가 이런 수성과 관련된 부위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내가 보호하고 지키면은 내가 수성을 통해서 계약이나 거래나 뭐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게 되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잘못해서 어긋나게 되거나 뭐 계약 금전거래에서 손해를 보거나 하는 바를 내가 많이 예방을 하고 이거를 또 줄여놓을 수가 있는 주술적인 행위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천칭자리의 반대 별자리인 양자리에 화성이 들어가 있어요. 늘 내 별자리가 있으면 그 반대 별자리는 나와 마주보고 있는 별자리들은 나의 뭐 대인관계, 배우자, 그러니까 내가 아닌 모든 타인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게이라서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닌 이상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 양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내 반대에. 그럼 이거는 무엇을 말하면 열정적인 어떤 사랑과의 조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어떤 많은 분들이 썸 타는 남자가 생기게 되는 거, 어떤 남자가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 적극적인 어떤 남자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데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만나는 게이가 아닌 이상은 내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어떤 남성의 어깨를 까야 되니까 내가 어떤 강력한 적 경쟁자의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자리에 화성이 들어가 있다는 게 천칭자리 여성들에게는 두 가지로 모두가 나타나요. 이제 한편으로는 나를 좀 좋아하거나 나에게 적극적이거나 나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남성이 나타난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사실은 화성이 양자리에 있으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너무 순간의 감정, 열정, 어떤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왜냐면 뜨겁게 빨리 달궈지는 것은 빨리 식을 수가 있으니까요. 뭐 내가 아싸리 나는 한번 즐겨보겠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 필요 없다. 뜨거운 황홀한 밤을 한번 보내겠다. 뭐 이런 마음이면 그냥 뭐 마음대로 오케이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이때는 그리고 또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남성의 등장 그리고 또한 천칭자리 여자분들에게도 근데 똑같이 누군가의 갈등, 다툼, 경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짓누르고 싶어 하거나 이기고 싶거나 나의 위에 서고 싶어 하거나 나를 괜히 경쟁자로 생각을 한다든가 이러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상자의 발견은 이게 나타난 거고 이거는 천칭자리 남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천칭인 분들에게는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경쟁, 분노, 다툼 이런 것에 연루가 된다면은 상대방이 좀 물러설 마음이 없는 사람, 끝장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작정하고 달려들면은 이길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좀 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과 다툼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쟁이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대방이 상당히 이제 물러서지 않을 마음으로 나에게 다 적극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 이 싸움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다툼 같은 경우에서 내가 끝까지 싸우기보다는 한 발을 물러나려고 한다는 것이 차라리 조금은 현명합니다. 이 화성의 기운이 너무나도 강해서 문제라는 것이니 화성의 기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물이에요. 주변에 내가 집에다가 물을 좀 담아서 둔다든가 정화수를 담아 둔다든가 아니면 내가 깨끗하게 좋은 온천물 같은 걸로 목욕을 하고 또한 내 바닥이라든가 내 주변을 물로써 물걸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깨끗이 닦아 놓는다든가 이렇게 물로 정화 같은 것을 계속 하게 되면은 화성의 뜨거운 기운을 조금은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전갈자리와 같은 경우에는요, 전갈자리를 지배하고 있는 별이 화성인데 양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양자리는 전갈자리를 바라보지 않아 어버전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집주인이 집을 돌보지가 않는데 열정은 넘친다 이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화성이라는 기운이 양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열정이 넘칠 때에는 내가 적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자들을 짓밟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게 되면 내가 정열적으로 나아가서 내 목표를 성취를 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뚫고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정적인 기운이 정갈자리에 있으니까 정갈자리는 막 심장이 뛰는 거야. 뭘 막 해보고 싶고 일을 저지르고 싶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이 추운 겨울날에. 그래가지고 정갈자리는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를 돌봐주지는 않잖아. 그러면 이 기운이 어긋나 버리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뜨거운 열정적인 기운이 있는데 내가 이걸 올바르게 바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바르게 내가 올바르게 쓰면은 아까 말했듯이 목표를 성취하거나 적을 이기거나 하는데 쓰는데 이러면은 내가 역마가 들어서 막 돌아다닌다든가 호기를 부리면서 막 내가 쏠게 이러면서 막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든가 내가 자존심 같은 거를 세웠다가 쪽팔리는 일이 있다든가 내 열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너무 지나쳐서 필요치 않게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가 좀 미안해지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된다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가 돈을 많이 쓴다든가 내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사실 진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착각을 내가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성욕 때문에 열정 때문에 다가간다든가 내가 별 의미 없이 돌아다닌다든가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허드물을 판 거지 잘못된 열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열정에 디렉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뜨거운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막 역마가 돼서 막 돌아다니고 돈 쓰고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그냥 그 삘에 꽂혀버려서 그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이거는 좀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의 그 뜨거운 기운을 내가 좀 차게 만들려고 한다면 물이 필요해. 화성이 불이고 양자리도 불의 별자리라서. 그러면은 불은 물로 꺼야 되겠죠. 물로 깨끗이 목욕을 하는 거, 물걸레질로 더러운 데를 이렇게 닦는 거, 내가 물이 좀 건조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어다가 집안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 이런 물과 같은 경우가 이 화성의 뜨거운 그 기운을 좀 식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수자리를 보자고 한다면 사수자리에 지금은 목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수자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절기상으로는 어떠한 별자리냐면은 이상, 야망, 커다란 포부를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은 자선사업가, 독립투사, 운동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니까 뜨거움을 가지고 있대. 목성이니까 나의 열정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자리의 목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을 품고 좀 어떤 높은 좋은 직장, 내가 정말 목표로 하는 직장 얻기 위해서 뭐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딴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식이나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하거나 배우거나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마음을 이제 갈고 닦거나 어떤 종교적이거나 그런 방법들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 어떤 뭐 사업을 내가 구상을 한다든가, 말을 하자면은 나의 신분을 상승하기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그거를 위해서 내가 큰 뜻을 품고, 거기에 대한 사람 따라 다르겠죠. 뭐 자격증 공부도 있겠고, 뭐 시험 공부도 있겠고, 나의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한 것도 있겠고, 어떤 뭐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라든가 뭐 식이요법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뭔가 커다란 뜻을 이루고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품고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좀 가르치는 경험을 해본다든가, 봉사활동을 내가 해본다든가,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준다든가, 내가 좀 어떤 종교, 철학 이런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공부를 해서 나를 갈고 닦는다든가, 내가 교회나 절이나 종교의식에 참여를 해서 마음의 어떤 북돋움이나 이런 거를 받는다든가, 그리하여서 내가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내가 마음을 넓게 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다든가 나눈다든가,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게 된다든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종교생활을 하거나 어떤 진지한 영적인 어떤 탐구를 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목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 주위에 좀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 이게 뭐 사제, 승려, 아니면 뭐 사업이나 일에 있어서는 내 그거를 정말 훌륭한 조언을 해주거나 끌어줄 수 있는 선배나 상사, 높으신 분, 그런 사람들의 호의, 어떤 깨달음을 주는 어떤 스승, 내가 뭐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나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뭐 건강 문제라면 그걸 북돋아주는 좋은 의사, 좋은 트레이너, 이런 나의 말하자면 높은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좋은 시험이나 이런 게 붙게 해서 뭐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있고, 그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훌륭한 귀인의 등장을 말을 해서 귀인 현자가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목성의 사수자리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게 좀 더 앞으로 한 반년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수자리들이 목표하는 게, 사수자리는 이중성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성취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목성이 사수자리로 입궁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당장 뜻대로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나 원하는 시험에 합격이나 뭐 원하는 어떤 뭐 논문이 통과하거나 내 신분 상승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을 잡고 충실하게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목성이 좀 사수자리에 남아있을 한 반년 정도 안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두 가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뜻이니, 내가 계속해서 큰 뜻을 품고 나아가라는 것이 사수자리의 뜻이니, 당장 조금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사수자리가 조금 더 행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사수자리의 목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수자리가 우리의 신체에서는 허벅지를 다스려요. 그래가지고 이 허벅지 쪽에 어떤 어노인팅 오일 같은 거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수자리에 주로 속하는 게 사프란, 라벤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벤더나 사프란이나 이런 향 같은 거를 사서, 사실은 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로즈마리도 해당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센셜 오일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수 자리의 목성은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다리, 허벅지에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붙들 수 있게 내가 뭐 동네 한 바퀴라도 도는다든가 조깅을 시작을 한다든가 다리를 움직여 사이클링을 한다든가 이 허벅지, 발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운동법으로 내가 좀 몸의 기운과 건강을 북돋아 주게 된다고 한다면 사수 자리에 이 목성이 큰 이상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나간다는 이 기운을 내가 조금 더 크게 수렴하고 받아들이고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염소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염소 자리.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건 탄산수예요. 술이 아닙니다. 염소 자리.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하다. 이번 달도 해내었구나. 3개 남았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염소 자리에 지금은 염소 자리에 토성이 앞으로 몇 년간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 새로운 게 있다고 한다면 금성이 염소 자리에 입궁을 합니다. 금성이 염소 자리에서 상태가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죠. 하나하나 풀어보자고 한다면 일단은 염소자리라고 한다는 건 노동을 하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이고 염소자리라고 한다는 게 돌산을 오르는 염소여 노동을 벼린 토성이 말하는 것이요. 이거는 업무, 의무, 책임감이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특히나 염소자리는 지금 토성이 입궁을 한 지 1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의무, 책임, 임무 이런 것들이 과중하게 나를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뭐 야근을 해야 되는 사람,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 가정이나 집에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의무가 넘쳐나게 되죠. 그러나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드시 토성이 이것은 크게 이루게 되고 나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여서 큰 사람으로 만드는 때가 되어 나의 소원을 이루게 되니 이때는 내가 버티는 법, 인내하는 법, 기다리는 법. 다른 것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금성이 입궁을 해 있죠. 그러니 내가 그래도 이번 주간에는 금성이 염소 자리에 입궁해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책임, 내가 맡은 업무에서 무엇이 따른다? 인기가 따른다. 인정이 따른다. 사람들의 박수가 따르게 된다.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되는 거, 내가 추진했던 노동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내가 뭐 월급이 조금은 승진이 되게 인상이 되게 되는 거, 내가 이 흑의 별자리에 금성이 있으면 물질적인 현실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용돈을 받게 되거나 보너스를 받게 되거나 하게 되는 일들, 내가 진행을 하고 내가 책임을 졌던 이 일이 성공적으로 잘 돼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금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오면 대신에 금성은 이제 유흥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거를 가져다 주지만 염소 자리에서는 조금은 어려워요. 대신에 내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좀 그런 것들을 좀 가져다 주게 되고, 대신에 금성이 염소 자리의 기운과 한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토성이기 때문에 좀 의구심이 나는 사람의 친절, 뒤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친절, 조금 다른 진심이 아닌 다른 꿍꿍이로 나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의 다가옴, 이런 것이 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가 조금은 검은 의도나 흑심을 가지고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뭐 이성의 접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깐은 좀 뭐랄까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들로 인해서 좀 그들이 뭐 몸이 아프다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근심이나 염려에 휩싸인다든가 하여서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나도 같이 좀 근심과 염려를 조금 겪을 수는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는 크게까지 나쁘지는 않고 금성이 염소 자리에 입궁을 한 동안에는 나의 일이나 업무나 책임에서는 내가 좀 인정을 받게 되고 박수를 받게 되고 좋은 일이 함께하게 됩니다. 물병 자리에서는요, 이거는 좀 말씀드렸지만은 좀 그래요. 사실은 저도 물병 자리 기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1년 중에 제일 춥잖아요. 그런 다음에 밤이 가장 길 때고 전반적으로 태양이 물병 자리에 있을 때는 모든 생명력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몸에 질병이 오겠죠. 무기력증이 오겠죠. 우울함이 오겠죠. 내가 일을 진행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도 마음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몸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반적인 기능과 신체 대사가 저하가 되니 병에 걸리기도 쉽고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질환이 다시 발병하기도 쉬운 기간이 물병자리예요. 일도 당연히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물론 이제 2월 20일 경쯤에는 태양이 물고기 자리로 넘어가게 되니 조금 더 희망적인 기간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번 주간에는 내가 천천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 되는 거를 그냥 의지로 억지로 무리하게 나를 밀어 보내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좋고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휴식을 하는 게 좋고 물병 자리가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뭐 현대인이라서 시계가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물병 자리의 시계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밖에 나갈 수도 없어 추우니까 뭐 하나 할 수도 없죠. 그러면은 내가 이때는 일단 많이 먹고 많이 잤다는 거예요. 왜냐면 또다시 기운이 왕성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운을 비축해 두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살찌는 거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몸의 영양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일단은 충분하게 좋은 걸로 영양 섭취를 하고 충분히 자고 내가 해야 되는 의무나 책임이나 일이나 해야 되는 것은 조금은 내가 나를 자신을 너무 몰아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질병이 도지거나 하는 건강 이상이 반드시 생깁니다. 물병자리 시대에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이때는 충분히 먹고 자고 휴식을 하고 너무 나를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고 어차피 잘 일이 뜻대로 풀리지가 않는 때니까요. 또한 물병자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미래를 희망하였고 내가 이 1년 동안 내가 잘 살아왔나 내 과거를 좀 반추해보고 돌아보고 그러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때가. 예. 로션을 바르면서 좀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제가 로션을 좀 바를게요. 물병 기간에는 근데 로션을 또 잘 바르기도 해야 돼요. 왜 그러면은 이때가 토성이 다스리는 기간이라서 만물이 많이 건조해지고 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조한 저의 신체를 로션으로 뽀송뽀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미쳤나봐요. 제가 별자리를 여러분 이렇게 한 염소자리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돌아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막 별자리는 왜 12개나 되는 건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영상을 또 편집을 하고 자막을 넣는 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주여 할렐루야 살려주시옵소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병자리 기간에는 사람들이 과거를 반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충분히 쉬고 나 자신을 반성해보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지금은 일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반추와 반성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 단점이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야. 실수하지 않는 일에서도 실수를, 나의 의무나 책임을 해야 되는 데서 내가 소홀히 하게 돼서 문제가 생김을,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게 됨을, 이러는 것이 있으니 되려 내 잘못한 거나 내 실수나 내가 고쳐야 되는 점, 내가 개선해야 되는 점들이 인생에 나타난다는 거야. 건강관리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인생에서 개선해야 되는 점들이 내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실망할 것도 없고 나 자신을 자책하실 것도 없고, 다만 이때 기간에는 그죠? 내가 부족한 점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고쳐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를 그냥 자아성찰을 하는 시간으로 내가 에너지를 채우고 비축하고 충분히 쉬고 그런 기간으로 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최대한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지막 물고기 자리인데요. 이 물고기 자리에는 지금 수성이 입궁에 있습니다. 이거는 물고기 자리에 있어서는 사실 아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물고기 자리는 수성이 그렇게 강한 곳이 아니라서 사람을 아둔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사람들에게는 지금 허튼 잘못된 판단이 서게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나에게 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오해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믿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정에 흔들려서 내 이성 판단이
그릇되게 되니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과 약속, 거래, 계약을 맺게 되고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아서 재물을 잘못된 데에 투자를 하거나 사서는 안 되는 물건을 사게 되거나 사실은 도와주거나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게 된다든가. 그러니까 감성적인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해서 믿어서 내가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들. 내가 판단력이 길을 잃게 되는 일들,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 특히나 내가 감정적이게 변하는 술자리나 노는 자리에 가면은 내가 감정적인 이유로 냉철하게 판단을 하지 못해서 돈을 써버려서 금전 문제, 내가 헷갈려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물건을 뭐 버리게 되거나 하게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이 뭐 투자 문제가 됐든 어떤 연인의 목적으로 됐든 누가 다가오면은 절대 만나는 사람이 아닌데 나 혼자 감정적으로 아니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을 의심하면 안 돼 이랬다가 내가 그만 뒤통수를 맞거나 사기를 맞거나 그 상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나 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니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리라는 뜻이에요. 내 감정에 이끌려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괜찮아, 믿어도 돼, 이 투자는 해도 돼, 나가 제일 친한 친구가 나한테 추천한 투자야, 그런데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왜 나한테 나쁘게 되라고 하겠어 라고 이런 인연, 감정 이런 것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어떤 금전적인 결정, 인간관계에서 결정은 나에게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좋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물고기 자리는 영성의 집이고 깨달음의 집이라 수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되면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학식을 얻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종교, 경전, 내가 좋은 책을 읽게 되는 거, 내가 어떤 좋은 설교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 어떤 훌륭한 조력자로부터 내 삶의 어떤 지혜, 가르침 이런 것을 받게 되어서 삶의 어떤 답을 찾게 되는 거, 종교적, 철학적, 심리학적 상담이나 이런 쪽의 학문이나 연구를 통해서 나의 의식이 증가하게 되는 거, 말하자면 사람의 의식이 고양되게 되는 학문, 상담, 공부, 배움, 뭐 영적인 발전, 영적인 수행, 종교적인 수행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의식이 고양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이런 조언이 여기서는 일단은 내가 이 운에서는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배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배움에 참여하거나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어떤 선배와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어떤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 내가 어떤 상담이나 조언을 얻겠는데 내가 정말 딱 필요한 그 지혜가 나에게 내려지게 되거나 심리치료나 좋은 책을 읽어서 마음이 치유가 되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좀 종교적인 체험, 종교기관에 참석하게 되는 거,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일에 참기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게 됩니다. 마음에 감화감동이 있게 되어서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금전이나 인연이나 계약 거래에서는 별로 좋지는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2가지 별자리 해석을 마쳤고 제가 다음번 업로드는 좀 제때 맞추도록 좀 할게요. 일단 감사합니다.